큰맘 먹고 명품 양복을 구입한 후 몇 차례 옷을 입고 나서 동생 결혼식에 입으려고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. 며칠 뒤에 옷을 찾으러 갔는데 양복 세트 중에 바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. 상의만 있는 양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이에 세탁소에 한 벌 가격을 배상해달라고 했더니 세탁소에서는 분실한 바지 가격만 배상해 주겠다고 합니다. 양복 한 벌 가격을 모두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?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사연 들어봤는데요. 사실 양복이나 정장, 수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가 한 벌로 있어야 또 그 의미를, 가치를 가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한 벌만, 바지만, 상의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것만 배상을 하게 되면 뭐 남은 것도 쓸모가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탁소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 당연히 세탁소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세탁소의 책임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지금 세탁물을 맡기고 세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세탁물 위탁에 관한 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탁업자 입장에서는 맡은 물건을 잘 보관해서 네. 수선 또는 뭐 세탁을 잘 한 뒤에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탁업주에게 책임이 있죠. 네. 책임은 있지만 또 참 어렵게도 두 벌 중에서 한 벌만 잃어버렸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바지값만 배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벌 기준이니까 양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이 기준이잖아요. 그렇다면 한 벌에 대한 돈을 모두 요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갖게 되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거는 그 양복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양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고가의 양복일수록 상하이 세트로 나와요. 그러니까 바지만 따로 팔지도 않고 자켓만 따로 팔지도 않고 그 한 사이즈로 상하이가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상하이가 분리돼서 나오는 그 제품들도 있어요. 자켓 사이즈는 자켓 사이즈대로 따로 살 수 있고 바지 사이즈는 또 바지 사이즈대로 따로 살 수 있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한 벌 세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자체가 상하이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다.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? 그렇죠.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세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물론 새거 가격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분실 당시에 이제 교환 가치 가격에 따라서 그 사용 일자에 따라서 옷도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실 당시에 교환 가치 가격으로 이제 배상이 이루어진다. 한 벌 세트 기준으로. 네. 그래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, 그 부분은. 그럼 단벌로 받게 되면은 그냥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나는 한 벌 다 받아야겠다라고 네. 한다면 이 정장은 한 벌로밖에 팔지 않는다라는 거를 뭐 영수증이든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이 상담을 통해서 세탁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세탁소 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. 굉장히 세탁을 잘못해서 옷이 상하거나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거든요. 다시 살 수도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속상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합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네, 지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소비자의 그 손해를 뭐랄까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도 세탁업도 들어가 있거든요. 그 규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그 소비자 분쟁 해결의 그 손해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분실 또는 소실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.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이제 그 배상액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고 하자 발생, 뭐 탈색이 됐거나 변색이 됐거나 뭐 오염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하에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원상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데요. 그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은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가치 가격인데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.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품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있죠. 네. 물품 구입 가격에다가 그 소비자 분쟁 기준 배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일수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거를 곱한 금액으로 해서 이제 그 배상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럼 또, 찾아보시면 네, 궁금한 게 이 옷을 샀는데 그거를 얼마 주고 샀다라고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원칙적으로 그 누구지? 그 고객이 네네. 제출하는 자료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고객도 제출을 못 해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고객도 자료가 영수증도 없고 현금으로 샀는데 그것도 증명이 안 된다면 이제 세탁요금의 20배. 20배. 네,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세탁물을 맡길 때 보관증을 받게 되잖아요. 그런데 보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맡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좀 과실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그 세탁물 보관증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보통 그거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여러 벌의 세탁을 맡기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내가 몇 벌을 맡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분실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세탁소에 그 옷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세탁소에서 나는 그런 옷을 맡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증 곤란의 문제가 생겨서 배상 책임 자체가 안 될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세탁증 보관증을 받으셔야 되고, 뭐 아까 뭐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탁증 보관증에 이제 네. 내가 맡긴 옷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옷이라는 것 자체도 기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뭐 한벌 양복이라든지 뭐 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니까 세탁 보관증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보관증 저도 좀 버리는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꼭꼭 챙겨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옷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해서 맡겼잖아요. 그런데 오랜 시간 꼭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문자로 찾아가세요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나가면 세탁소에서는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네. 이 점은 어떻습니까? 일단 세탁업 표준 약관이라고 있는데요. 뭐 세탁물 맡길 때 뭐 이런 얘기 다 고지 안 하잖아요. 네. 보통 약관으로 이제 뭐 의사실현이라고 해가지고 다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보는데 그 세탁업 표준 약관에 의하면은 그 세탁업자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미만의 세탁물 있잖아요. 20만 원 미만의 세탁물일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그 세탁물 회수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것처럼 일주일만 지나도 오더라고요. 오잖아요. 네. 그 문자를 받았는데도 30일이 지난데도 안 찾아가거나 아니면 언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. 그런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한번 통보를 합니다. 문자를 보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오셔야 됩니다. 안 오시면 이거는 저희는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,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다면 그때는 이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역시나 빨리빨리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럼요,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탁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 저희가 함께 알아봤고요.